567번부터 그러면 질문해라. 홀수 봐. 570번까지 해서 질문. 580번까지 해서 질문. 575번. 590번까지 해서 질문. 85번, 87번. 89번. 600번까지 해서 질문. 597번. 597. 91, 93. 90 얼마라고? 97. 610번까지 해서 질문. 603. 607. 안 했어? 나 존나 싫어해, 안 하는 거. 620번까지 해서 질문. 613번이요. 끝이야? 13번. 그 다음 17, 19번. 됐어. 그럼 끝이야. 그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인데? 21번까지 해서 질문이 있어? 됐다. 하자. 75번부터. 일단 유형 4번에서부터 유형 5번까지 해서는 한 개 뜬다. 내신 전용이다. 그러면 유형 4번에서 5번까지 해서는 너희가 모르면 수학의 셈, 세미나 부분을 찾아가 봐. 그럼 동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거 외우시면 된다. 지금 외우지 말고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존나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보통 이런 동경이 뭐 어디에 대해서 일치하거나 아니면 대칭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합 또는 차를 구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데, 자, 75번 문제가 지금 질문이라고? 자, 75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다. 자, 그럼 두 동경 일치, 차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그럼 세타가 크겠냐, 6세타가 크겠냐? 당연히 6세타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6세타에서 내가 세타를 뺐을 때 얘가 2n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n을 우리는 정수다라고 반드시 써 놓으셔야 한다. 정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6세타에서 세타 두 각의 차이가, 동경의 차가 2n파이다라고 했으니까 5세타가 2n파이다. 그럼 세타는 뭐다? 5분의 2n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근데 단에 뭐라고 했어? 세타가 0하고 파이 사이래. 그럼 얘가 5분의 2n파이가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가보자. 난 분수를 졸라 싫어해. 전체적으로 지금 딱 뭐 할 수 있겠냐? 파이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파이 3.14 양수이기 때문에 방향 안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1이잖아 지금 상태가. 맞지? 그 다음 분수꼴 너무 싫잖아. 얼마 곱할래? 5. 근데 이제 바로 n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 곱해주면 될까? 2분의 5 바로 곱하니까 또 방향은 바뀌지 않고 n은 2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n은 자연수가 아니야. 수열에서 자연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n은 정수인 상태다. 이까지 꼭 써주셔야 한다. 잡을 때. 자, 그러면 n은 정수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이 n의 값이 얼마 또는 얼마냐? 1 또는 2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의 세타를 모두 구하세요라 했기 때문에 세타는 n이 1이었다면 들어가봐 5분의 2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2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봐 5분의 4파이다. 이 두 개를 적어주시면 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유형 4번, 5번은 위에다 적어놔라. 시험 일주일 전에 외우는 거다. 수학의 셈 반드시 참고하셔서
외워주셔야 한다. 동경일치가 제일 많이 나왔었다. 내가 볼 때는. 자, 585번. 까놓고 말해서 중학교 1학년한테 풀라고 하면 맞출 수 있다. 공식만 가르쳐 줬다면. 자, 585번을 보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부채꼴 APB의 점 P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이구나. 1인 원이 부채꼴과 접하고 있는데 원을 부채꼴과 접하면서 세 바퀴를 굴렸더니 한 바퀴로 돌았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이게 총 세 바퀴가 걸렸다라는 걸 의미하겠네. 이때 세타의 값은 자 그러면 이 원 자체가 세 바퀴를 굴렀다. 그럼 얘가 굴러간 그 거리 이 PBA의 뭐다라고 볼 수가 있겠냐? 둘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다. 그럼 원 한 바퀴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원주 2파이가 될 거고 그럼 2파이 곱하기 3이 저 둘레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길이는 6 더하기 6이니까 12에다가 호의 길이는 R세타다라고 했기 때문에 6세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구나. 됐나?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라? 세타는 이다라고 고쳐내라 이런 의미니까 그럼 6세타는 6파이 마이너스 12다라고 볼 수 있으니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구나. 끝. 따라서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래서 내가 공식만 안다면 중1도 풀 수 있다라고 말한 거다. 자, 87번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 좀 자주 쓰이는 그런 스킬을 갖다가 쓰는데 몰라도 된다. 얘는 그림에다가 바로 한번 해볼게. 자, 87번을 보면 쭉쭉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삼각형 이거 부채꼴이 자른 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삼각형의 넓이가 18루트 3이다라는 힌트를 줬다. 그럼 내가 이 전체의 길이를 뭐 반지름의 길이 R이다라고 잡았다면 자 내가 여기 이 길이를 OC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OC랑 관련이 있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R분의 OC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OC의 길이는 R 코사인 3분의 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이해하셨나? 자, 3분의 파이는 우리가 몇 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60분법으로. 6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파이가 마치 180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60은 얼마냐? 2분의 1. 그럼 OC의 길이는 2분의 1 R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같은 방향으로. 그럼 난 이번에는 이 BC라는 녀석을 삼각비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뭐랑 관련이 있냐? OB분의 BC, 빗변분의 높이, 사인이랑 관련이 있고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를 갖다가 해보니까 얘는 R분의 뭐라? BC의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 그럼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 R 사인 3분의 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루트 3R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밑변, 높이, 나누기 2를 했을 때 18루트 3이다라고 본다면 요거 두 개 곱하고 2분의 1 곱하면 8분의 루트 3R 제곱이 될 거고 얘가 18루트 3이구나. 자, 전체적으로 양변에 지금 루트 3, 루트 3 갖고 있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8을 갖다가 곱하면 R 제곱이 144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그럼 R은 풀마 12가 아니라 당연히 양수 12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가 하시는 거다.
되겠니? 전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0이면 OC의 길이는 2분의 1R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길이는 6이구나.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빼주시면 답 나온다. 자, 공식을 외울 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외웠니? 2분의 1 RL로 외워라. 일단 2분의 1 RL 이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된다. 호의 길이는 뭐라고 외웠니? R 세타다. R 세타. 쇼쇼 그래 너. 쇼쇼. L 대신에 R 세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L 대신에 R 세타 들어간다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는 거다. 몇 개만 외우면 된다? 2개. 요거만 외우면 당연히 얘는 따라오는 거야. 이해하셨나? 필기하세요. 은근히 할만하다. 견뎌라. 창혁이가 쇼쇼 거렸어? 쇼쇼쇼. 쇼쇼쇼. 89번 좀 심하잖아. 스발. 89번 심했다. 이것도 중1한테 가르쳐주면 할 수 있다. 원뿔 너그 중1 때 보잖아. 봤나니 중1 때 원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모양의 종이로 원뿔을 만드는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자, 보통 이때 뭐 학원을 안 다녀도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봤을 거야. 저 꽃갈콘 모양을 자르려버리면 얘가 저 왼쪽에 나와 있는 부채꼴의 모양이 될 거고, 그럼 그 밑면은 여기에 이렇게 달린다라는 전개도 누구나 이제 그릴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이 각을 갖다가 지금 세타다라고 해놨고, 그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원뿔로 따지면 모선의 길이, 걔는 10이다라고 준 거네.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줬냐? R로 줬구나. 됐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여기 이 둘레는, 여기 이 원의 둘레는, 밑면의 둘레는 누구랑 똑같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10세타는 R세타, 10세타는 얼마랑 똑같다? 2파이R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지금 저쪽에 있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R이 1일 때 세타는 얼마인가? R이 3일 때 세타는 얼마인가?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이걸 그냥 세타는 이다라고 바꿔놓으면 쉽게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 5분의 파이R이다라고 써놓으시고, 그럼 지금 R이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는 세타는 얼마가 되니? 5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를 A다라고 잡자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R이 3이었을 때는 세타는 얼마? 5분의 3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얘를 B다라고 잡자 이런 거야. B에서 A 빼라 끝나는 거다. 간단하지? 표현해 보려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림이 없었잖아? 588번처럼 588번처럼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인 거다. 어, 591번이구나. 자, 요것도 안 써봐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데, 써봤다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 591번을 가자. 자,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부채꼴 그렸고, 둘레의 길이가 10.
자, 그때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반지름 보통 R로 잡으니까. 그럼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거 세 개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10이니까. 그럼 나 우리 이 호의 길이를 10-2R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 되겠나? 호의 길이 알고 반지름 길이 알았으니까 넓이 구하는 식은 뭐라 했냐? 2분의 1 RL.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2R을 의미하니 얘를 전개시켰다면 자 2분의 R을 여기다가 곱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R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플러스 5R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됐나? 자 그냥 순수하게 얘의 의미만 보는 거다. 몇 차식이냐? 2차야. 제곱차항이 음수야. 어디로 볼록하니? 위로 볼록한 녀석인 거야. 그때 여기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 R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다들 아실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니까 얼마가 뜨냐? 2분의 5가 뜨는 거야. 2분의 5가 떴을 때 이 녀석이 어떤 걸 가진다? 최대를 가진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최대, 넓이의 최대가 아닌 거야. 뭘 물어봤냐? 최대가 되게 하는 어떤 새끼? 반지름 새끼. 축방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2분의 5.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반지름하고 넓이 둘 다 물어보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2분의 5 대입해 주시면 된다. 즐겨 하세요. 그림 없으면 그려라. 없는데 안 그린다는 거, 안 풀 거다. 이런 생각,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다. (593번) 산술기하라고 써놔라. 산술기하를 쓰시는 거다. 산술기하 상황이 어떤 걸 의미하니? 보통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두 개의 합의 최소 또는 두 개의 곱의 최대,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 물어본다면 냄새 맡아야 된다. 산술기하인가? 원래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우기 전에는 최대다라는 말이 나오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를 예측을 하셨었는데, 산술기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조건을 확인한다면 양수 조건을 확인하고 합의 최소, 내가 써볼게 그냥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곱의 최대, 그 둘 중 한 개를 물어본다면 산술기하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 자 근데 쌤이 산술기하를 쓸 때는 자 A는 B일 때 뭐가 성립하냐?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등호가 어디를 의미하는 새끼야? 여기에 있는 이 새끼가 그 등호를 의미하는 거다. 여기까지 가셔야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 없으니까 부채꼴 또 그렸다. 이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 9래.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잡았다. 그럼 2분의 1 RL의 값이 얼마가 되냐? 9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지금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 둘레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니까 2R 플러스 L, 양량, 합의 최소. 합의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냄새 맡아야 된다. 어떤 냄새? 산술기하의 냄새를 맡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아니 씨발 딱 쳐다보고 바로 산술기하라고 생각 아무도 못한다.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결과를 갖다가 써보니까 합의 최소를 구하래? 산술기하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거 일단 정리를 더 한다면 RL의 값이 얼마가 돼? 18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어떤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너희 꼴리는 대로 해주시면 된다. 그럼 난 R 대신에 넣을래? L 대신에 넣을래? 뭐 대신에 넣을래? L 대신에 넣어보자.
그러면 r분의 18. 내가 마음대로 r을 나눌 수 있었던 건 r이 양수였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마음대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식을 써보니까 2r 플러스 r분의 18이 됐구나. 딱 꼬라지 자체가 우리가 산술기하를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여기 이 두 개를 곱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어떻게 돼? 날라간다. 그럼 이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이 두 개를 갖다가 곱해버리니까 36. 따라서 얘는 크거나 같다. 얼마? 12. 얘의 최소는 12가 되고 그럼 그 12가 될 때의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라고까지 물어볼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뭐를 이용한다? 요걸 이용하시는 거다. 어떨 때 성립을 하는 거야? 요 두 개의 녀석이 같았을 때. 그럼 2r은 r분의 18이었을 때 성립을 하고요. 알아서 이제 연산해 주시면 r제곱이 9가 되기 때문에 r은 얼마가 되어야 해? 3이요. 그럼 r이 3이라면 l은 얼마예요? 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어줬으면 좋겠다. 야, 바로 산술기하가 아니야, 친구들. 뭘 써봤을 때? 결과를 갖다가 한번 써봤는데 뭘 물어봤냐? 합의 최소. 합의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냄새, 산술기하의 냄새를 맡는 거다. 합의 최소 또는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쳐다본다면 뭘 물어보는 거야? 곱의 최대. 산술기하라는 걸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된다. 입장 차이다. 자, 문제가 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쭉 이어서 갈게. 안 쉬고. 어우, 더워라, 씨. 자, 97번.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보자, 그냥. 자, OA가 나타내는 동경이 알파, OC가 나타내는 동경이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중에 너희가 이제 미적분 하는 친구들이 배울 덧셈 정리다. 신코, 코신. 근데 지금은 너희는 그걸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자, OA가 나타내는 이 각의 동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냥 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OC가 나타내는 동경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 빨간색이 나타내는 게 베타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네 지금. 자 근데 동경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 동경이 여기 이 부분이 알파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그냥 밑변에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게 알파에 대한 새끼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베타는요. 그럼 베타는 또 이게 그 동경이니까 또 밑변의 x축에다가 내려서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베타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럼 선생님 만약에 동경이 요렇게 있었으면요. 여기서 밑 x축에다가 수직으로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그 비가 이 동경에 대한 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됐나? 엄청 간단해졌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1인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각각 4하고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라고 보시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요렇게 생각했을 때는 음수, 양수를 다 생각하시는 거다. 동경의 길이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밑변 높이 정도는 전부 다 음량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얼사탄코만 알고 있었다면. 너희가 얼사탄코를 알고 있었다면 알파가 지금 2사분면이니까 사인 빼고는 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베타라는 생키는 지금 4사분면의 동경이니까 코사인 빼고는 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거 그냥 2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친구들. 이해했나, 내 말? 근데 실수 안 하게 하려고 내가 고마 요렇게 써주는 거야. 동경의 길이만 무조건 양수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 어차피 이거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5잖아, 지금. R제곱이 5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생키는 어떻게 써야 될까? 1번 창현. 에? 여기 이 녀석은 얼마로 표현해 놓으면 될까? 2. 그럼 이 녀석은? 좋았어. 그렇게 하라는 뜻인 거야. 이해했나 다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자, 그러면 나 여기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자 그냥. 알파. 그럼 여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자? 베타. 그렇게 하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구하자. 자, 그럼 사인 알파는요, 얼마라고 하시면 돼? 루트 5분의 1이요. 빗변분의 높이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라고 해주시면 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요.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하니까 보기 편해. 얼사탕고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인 베타는요.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요.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요. 빗변분의 밑변이 되기 때문에 루트 5분의 2예요. 됐지? 계산해 주시면 이제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 강의를 보면 필수 예제 담당은 내가 했으니까 어차피 너희 이제 내가 푸는 대로 배울 거니까 필수 예제 참고를 하시던가. 어려운 친구들은 꼭 보셔야 한다. 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원래 모든 성적 자체가. 이게 몇 번이지? 597번. 자, 이제 603번. 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한번 보자. 너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또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얼사탕코랑 그 다음에 졸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뭘까? 공식 중에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합이 얼마가 떠? 1. 알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다라고도 하지만 뭐분의 뭐다라고도 할 수 있냐? 코분의 싸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 딱 고2 가정 이 부분에서는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분의 싸다. 그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다. 무조건이야. 근데 미적분에서는 조금 더 이걸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응용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고2 때는 분명히 코분의 싸가 탄이다. 그 다음에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이다. 라는 것만 안다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 자, 그럼 한번 볼게. 사인 세타가 뭐가 나왔냐? 음수가 나왔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가 뭐래? 음수래. 사인하고 탄젠트가 음수다라는 것은 그럼 이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제 4사분면의 각이다. 전부 다 3개가 음수가 나올 리는 절대 없으니까. 제 4사분면의 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야. 근데 이걸 조금만 또 아까 선생님이 씹으렸으니까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코분의 싸라 했으니 싸가 마니까 코는 풀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마가 되겠구나. 그래봤자 어차피 4사분면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근데 그 밑에 씹으려 놓은 이야기를 보니까 뭔 소리야. 이 세타를 4사분면의 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봐라.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거다. 그럼 4사분면의 동경이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2n파이는 일단 기본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둘 다. 2n파이가 뭐를 의미하냐? 360 곱하기 n을 의미하는 거랑 같은 거야. 2n파이 플러스 4사분면은 좌표평면을 그릴게. 90, 180, 몇 도?
270. 그 다음에 여기 몇 도? 360.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2파이 작고 크다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2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제 4사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요 소스로 지금 풀 수 있는 거는 일단 1번 사인 코사인의 곱은 양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해했나? 그 다음 코사인 탄젠트의 곱. 탄젠트가 코분의 싸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곱해주면 결국 얘는 누구를 의미해? 사인 세타를 의미하니까 2번 사인 세타 양 틀렸구나. 1번, 2번 틀린 거 바로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나는 세타를 제 4사분면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동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원래 이게 정석인 거야. 그럼 2분의 세타는 이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냐? 2로 나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나누는 거야. 그럼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작다 n파이 플러스 파이 크다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그럼 이 새끼가 진짜 정확하게 어떤 각인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n은 정수라 했다. 넣어보시면 된다. 아무거나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내가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 유형이 몇 번의 유형이냐 숙제를 해본 녀석들은 알 거다. 지금 이 유형이 유형 2번의 영역인 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보는 게 여기서부터는 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2세타는요 요거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범위 동경 찾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도 모르겠으면 짝수번 풀이 시작할 때 그때 나한테 질문을 해라. 자 그리고 나는 그 단원에 맞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지금 너희가 삼각함 이제 수원 다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5번을 한번 볼게. 뭐 할 수 있어야 되겠냐? 각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자 그때 첫 시간에 내가 시부렸던 것 같은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떤 함수냐? 아우 쏘리 미친 새끼네. 사인하고 탄젠트는 어떤 함수야? 기함수다. 코사인은 우함수야. 그러면 기함수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다. 우함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fx는 f 마이너스 x다. 원점 대칭을 의미하고 y축 대칭을 의미하는 말인 거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요거야. sin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sin x다. 요거 때문에.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돼? 그냥 코사인 x야. 요거 때문에. 탄젠트 마이너스 x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x야. 어떤 함수였으니까? 기함수였으니까. 그럼 자, 저 5번을 내가 좀 보기 편하게 어떻게 바꾸셔도 되냐?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요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다. 이해했나 내 말? 이 새끼가 그러면 지금 0보다 작다니까. 하면 전체적인 부호는 뭐다? 양수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새끼를 갖다가 쳐다보니까 각 변환이구나. 그럼 각 변환을 할 때 쉽게 보는 방법은 2분의 n 파이였을 때 얘가 지금 홀수면 바뀐다. 짝수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는 n이 얼마일 때야? 1일 때니까 바뀌겠구나.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변환이 될 건데 그럼 선생님 이 새끼는 무조건 예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 각 변환을 하실 때는. 그러면 얘는 몇 사의 각이다라고 보시는 거냐? 1사의 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사에서 탄젠트는 풀.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양수인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고 탄젠트 세타는 음수였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요걸 요렇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함수고 기함수고 그 의미만 알아서는 안 되고 걔를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단원 보고 풀지 마라. 어차피 지금 전 범위 다 했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라 그냥. 너그 시험지에 뭐 이거 어떤 몇 단원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냐? 그 연습을 그냥 하는 거다 평소에. 자, 경험해본 놈들만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한다. 607번. 근데 그닥 그렇게 크게는 아까 쌤이 요런 이제 고2 때는 뭐만 기억해 주시면 대부분 풀 수 있다라고 했냐? 사제곱 코제곱의 합이 1. 그 다음 탄젠트는 코분의 싸.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다 해결 가능. 자, 앞에 있는 녀석을 근호안을 쳐다보니까 전체적으로 4로 묶어줄 수 있어가지고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다. 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이 1이 뭐라 했니? 사제곱 세타 플러스 코제곱 세타를 1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라고도 할 수 있겠네. 얘랑 얘가 합쳐지면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 뒤에 있는 쉔키도 한번 볼까? 또 그 쉔키를 얼마로 묶어보니까 4로 묶어보셔봐라. 1 플러스 2 사코잖아. 그럼 이 1을 또 뭘로 본다면 얘로 본다면 이것도 완전 제곱식인 거야. 맞니? 그럼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 루트에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선생님 근데 그렇게 안 봐도 되잖아요. 너가 꼴리는 대로 하시면 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지.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다. 위에 저쪽의 범위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럼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루트에 4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자, 우리가 본래 근호 루트 4를 일단 우리는 얼마라고 하니? 2 4가 2제곱이고 2가 양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루트 x제곱 같은 거를 근호를 이렇게 벗길 때는 뭘 달아야 하니? 절대값을 달아야 해. 중3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x에 우리가 범위를 지금 모르니까 양인지 음인지를.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 요렇게 근호를 벗기는데 4는 일단 얼마로 나갈 수 있어? 2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럼 2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절대값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이제 여기 보자. 자, 사인 세타가 더 큰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양이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양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 절대값 안에 부호도 뭐가 돼야 돼? 양이 돼야 되겠네. 자, 우리가 절대값 안에 들어간 쉔키가 양수였으면 어떻게 뽑아내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뽑아내 주시고, 절대값 안에 들어간 녀석이 음이었으면 어떻게 뽑아내니?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내 주면서 뽑아내는 거다. 그럼 이게 다 어떻게 나오면 돼?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제 답 나오겠네, 그러면. 사실상 내가 아까 처음에 이걸 풀어본 놈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한 게 1을 코제곱 더하기 싸제곱으로 보려고 하는 녀석이 몇이나 있을까? 라는 거다.
분명히 말했다. 고2 때는 사제곱 코제곱의 합이 1, 탄젠트는 코분의 싸.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다 맞춘다. 그 다음은 다 연산력이다. 개인의. 요런 유형에서 저 새끼가 없었구나. 왜 이리 늦었어? (613번) 보자. 자,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사콘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 다음 플러스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으니 탄젠트가 나와 있고 사코가 나와 있다면, 자, 그럼 나는 얘를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된다? 사인 세타다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분모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분자끼리 곱해지는 그 부분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제곱 세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일단.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쳐다보니까 할 그게 없잖아. 그럼 무조건 통분이다. 그럼 통분을 할 건데 분모끼리 곱하면 되겠네. 그냥. 그러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그럼 앞에는 위아래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거고, 그럼 이 위아래에다가는 뭘 곱하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곱하잖아. 근데 다시 조금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던 영역이었다. 왜냐하면 여기 이거 우리가 전개 안 시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통분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것만 일단 써볼게. 플러스 사인 세타에 저 완전 제곱식을 전개시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에 플러스 사제곱 세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 분자를 갖다가 관찰을 해보니까 사인 세타 똑같이 갖고 있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로 묶었다. 묶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 다음 플러스 4제곱 세타, 요렇게만 남겠네. 까지 이해됐나? 보여야 한다. 떨어져 있어도 보여야 한다. 요거 합은 얼마야? 1. 그럼 요걸 갖다가 이거 2가 되니까 2로 묶어내신다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약분이 된다. 그럼 결국 분모에는 코사인 세타가 남았을 거고, 분자에는 얘랑 얘 2 사인 세타만 남았는데 걔가 얼마? 1. 근데 이게 뭐야? 탄젠트잖아. 아하, 탄젠트 세타가 얼마였구나? 2분의 1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되겠니?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구할 때 다시 뭐 사제곱 또는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의 합이 1이다. 이걸 갖다가 이용하던데요. 절대 이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 절대다.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그 어떤 값을 갖다가 가르쳐 준다면 그 이후로는 너희는 이게 아니라, 이거 절대 아닌 거야. 교과서 풀이는 다 이거라고 되어 있어. 이게 아니라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면 된다. 고마, 나 여기가 세타다라고 생각을 해. 세타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탄젠트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니까 여기 2, 여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5잖아.
그럼 선생님 이게 세타가 각이 몇 사이 각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가르쳐주게 돼 있다 저렇게. 1사잖아. 그럼 이것들은 무조건 여기에서의 삼각비는 다 뭐가 나와야 돼? 다 양이 나와야 하잖아. 다. 사인 세타 얼마야?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 얼마야? 루트 5분의 2. 이렇게 하고 끝내주면 된다. 이제 이거 두 개 빼면 되겠지? 답이 나올 거다. 진짜야. 그럼 608번을 한번 다시 봐봐라. 608번 본다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7분의 18 이렇게 돼 있지? 삼각형 그리는 거다. 직각삼각형. 여기가 세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세타 몇 사래? 3사라 했잖아. 이러나 저러나 17분의 8이구나. 봐라. 부호 보지 마 그냥. 길이만 보는 거다. 17. 빗변분의 밑변이 17분의 8. 그럼 여기 8. 그럼 여기 이 길이 뭘로 구하면 돼?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삼각비 쓸 때, 아, 이 새끼는 지금 3, 4의 각이야. 이렇게 신경 쓰면서 들어가 주시면 된다. 오케이? 싸제곱, 코제곱으로 절대 구하는 사람 없다. 그림 그려서 바로 들어가는 기다. 세타가 몇 사의 각인지만 조금 주의하고. 그렇게 연습하셔야 된다. 그럼 609번을 풀어봤을 때는 609번은 사인 세타가 지금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또 직각삼각형 그려라. 세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여기가 2, 여기 루트 2다. 그럼 여기 이 길이 뭘로 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또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내 말? 필기하시고. 이 단원 자체, 이 유형은 다 이렇게 풀어내는 연습하셔야 된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랑 다르게 연습하는 거는 속도 차이가 졸라게 날 거야 분명. 장담하건대. 분명히 말했다. 이것도 연산이었잖아 결국 알고 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해보면 결국 내가 아까 말한 것만 쓰인 거야. 결국 다 그래. 그러니까 끈질기게 연산해야 된다. 유형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질문을 3개를 했는데 유형 13번, 14번이 나오면 개끼리야 그냥. 와 이거는 나한테 점수 주려고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 (17번) 가자. 혹시나 필기 다 안 했는데 지웠으면 나중에 동영상 확인해. (17번)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다. 탄 코사인 빼고는 다 음의 값이 나와야 되겠구나. 사인 코사인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얘를 물어봤네. 얘를. 자, 사제곱 마이너스 코제곱 세타다. 들어야 되는 생각이 어떤 공식이 떠오르겠냐. 처음 합차구나. 그럼 쟤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하네. 지금 우리한테 요거 있으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이게 마치 고1 때 배웠던 어떤 느낌이냐? 곱셈 공식 부호 반대의 느낌이다. 부호 반대의 느낌이다. 자, 우리 A 플러스 B라는 새끼가 뭐 3이다. 그 다음에 AB가 예를 들어서 1이다.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야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호 반대의 느낌이다. 나는 요걸 그렇게 표현한다. 부호 반대의 느낌이 드시는 것들은 그럼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럼 너희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부호 반대의 느낌이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을 구하래. 부호 반대의 느낌이다.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해함? 자, 무튼 간에 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할 거잖아. 요 같은 경우라면 스발 이거 a-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으로 일단 깐 다음에 가운데 녀석을 비교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하냐? 마이너스 4ab다. 요렇게 하잖아. 마찬가지 다 똑같다 그냥. 가볼게. 그럼 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구할 거고요. 얘는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또 서로 똑같은 상황. 근데 가운데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사코고 여기서는 나오는 게 플러스 2 사코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왼쪽 식하고 같은데 문제 발생. 얘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얘를 양변 제곱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선생님 이 1이 어디서 나왔나요?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이 1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얘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 새끼야. 아이 좋아. 9분의 1.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 그럼 거기에 2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얼마? 16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굳이 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더러운 습관인 거다.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다 그냥. 자, 그럼 얘는 이거 제곱했을 때 아까 얼마였어? 9분의 1이었잖아. 9분의 1.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쏘리. 2 사인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되잖아. 여기. 플러스 9분의 16 되겠지? 그럼 9분의 1이고 9분의 16이니까 9분의 얼마고? 17이에 얘를 제곱했을 때 9분의 17은 풀마 루트 9분의 17 두 개인데 세타가 지금 4의 각이라 했으니까 사인은 그때 부호 마 코사인의 부호는 풀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마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가 떠야 된다라는 걸 의미.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 이제 올려주고 얘랑 곱해주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풀이 같은 거 보면 바로 이거부터 구하려고 애쓰는데 아니고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얘를 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얘가 나왔으니까 저 나와 있는 조건을 제곱시켜가지고 뽑아내는 거야.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흐름은 그렇게 이어가셔야 한다. 적으세요.
자, 쌤이 621번을 하기 전에 문제를 만들어 볼게. 8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어떻게 갈 거냐면 저쪽 문제랑 비슷하게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를 3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고1 때 배웠었다. 고1 때. 다시 얘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하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 개수는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너그 그때 하는 행동은 일단 두 근의 합 곱은 기본 옵션이니까 2분의 1, 8분의 1 요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 요 두 개를 새로운 근으로 한다 했으니까 두 근의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게 합이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분의 1이 요 두 개의 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 지금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갖다가 써보니까 2분의 1분의 8분의 1 번분수의 꼬라지 그냥 얼마 곱하자 분자분모에 8 곱하자 8하고 2를 갖다가 다 약분시킬 수 있는 숫자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또는 번분수 계산 안에 거 밖에 거 곱 이렇게 가셔도 크게 상관없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그럼 알파 베타분의 1은 얘 뒤집은 거니까 8. 자, 예측을 하시는 거다 이제. 항상 예측을 할 때는 x제곱의 개수는 1로 둔 상태에서 합이 4분의 1이 떠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x가 돼야 되겠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면. 그 다음에 곱이 8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8은 0이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예측을 때리셨다면 최고차항 개수를 확인하셔야지. 이 문제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문제는. 쓸 필요가 없다.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이 녀석의 상황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는 이 녀석의 두 근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래. 그렇게 놔두고 근데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기본 옵션 또 너그 근과 계수의 관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8분의 a. 근데 앞에 방금 했던 그 과정에서 얘만 있어도 얘는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양변 제곱을 때렸다 1 플러스 2 사코다. 귀찮아서 나는 이렇게 쓸게 이제. 근데 너희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다 정식으로 쓰셔야 한다. 플러스 2 사코가 얼마가 돼? 4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구나. 이해했나? 그럼 A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단계는 두 근의 합. 저 새로운 녀석의 두 근의 합이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합. 곱은 얼마가 나오냐? 1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 약분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요 새끼 구하는 건데 나한테 있는 조건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으니까 탄젠트는 코분의 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역수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합을 의미하는 식이랑 같구나. 뭘 해야 될 것 같냐? 통분. 왜? a분의 b, b분의 a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그럼 요걸 통분을 하려면 사코가 될 거고 사코분의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이 되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 되어 있어? 이 새끼다. 역수네. 마이너스 3분의 8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해했니 내 말? 자 그럼 이제 예측 들어간다. x제곱의 개수를 항상 1로 생각한 상태에서 합이 요게 떠야 되니까 플러스 3분의 8x 곱이 1 돼야 되니까 상수는 플러스 1은 0 방정식이니까 예측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항 개수 확인 3 곱하시면 끝 전개하면 답 됐니? 끝이야.
자, 아직 솔직하지 못한 약간 오늘 풀이였던 것 같은데, 모르는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다 질문해라. 괜히 또 아는 척 했다가 시험에 나왔는데, 아, 스발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틀리지 말고 질문 다 하셔야 한다. 자, 남은 시간. 지금 34분이네. 딱 50분까지 오늘 했던 거 복습해라. 그렇게 하고